1864년 1월 16일 철종의 승하와 흥선대원군의 집권. 1864년 1월 16일 음력 1863년 12월 8일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승하하면서 조선의 정치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흥선대원 군흥선 이하응의 등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조선 말기 개혁과 정치적 격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1. 철종의 즉위와 왕권의 약화. 철종 제2 1849만 1864년 헌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왕실의 반개. 혈통으로 강화도에서 농민으로 살던 강화도령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철종의 즉위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절정을 상징하며 왕권은 극도로 약화되었습니다. 실권은 왕실 외척인 안동 김씨 일족에게 장악당했고 조선 사회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2. 세도 정치의 폐해. 안동 김씨를 비롯한 외척 세력은 권력을 독점하며 부패를 일삼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삼정의 문란전세, 군포, 황국의 부패로 인해 민중 봉기가 잦아졌고 지방사회는 무너져갔습니다. 왕권이 실질적인 통치력을 상실하며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3. 국제정세의 변화.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청나라가 아편전쟁 1839만 1842에서 패배한 뒤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도 외부 압력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철종의 승하와 고종의 즉위. 1. 철종의 승하. 철종은 후사가 없었기에 그의 사망은 왕위 계승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왕위 계승은 왕실의 어른인 대왕 대비, 조씨 신정 왕후 조씨, 순조의 왕비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2. 고종의 즉위. 대왕 대비 조씨는 철종의 후사를 정하기 위해 여러 후보를 검토한 끝에 흥선군 이하응의 막내 아들 이명복 훗날 고종을 양자로 사마왕위에 올렸습니다. 이명복은 즉위 당시 나이가 12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인 흥선군 이하응이 맡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등장과 대원군 칭호. 1. 대원군 칭호의 의미. 조선에서 대원군은 왕의 생부왕의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대원군 덕흥대원군, 정원대원군, 정계대원군은 모두 사후의 칭호를 받았던 반면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생전의 대원군으로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2. 이전의 대원군들. 덕흥대원군 선조의 생부, 정원대원군 인조의 생부, 정계대원군 철종의 생부. 이들은 모두 직접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자식이 왕위에 오르면서 사후의 대원군 칭호를 받았습니다. 3. 흥선대원군의 권력 장악.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실권은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에게 넘어갔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후 조선 말기 정치개혁과 대외정책을 주도하며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영향. 1. 세도 정치의 타파.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을 축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경복궁 중건 1865만 1868을 통해 왕실의 위상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2. 대외정책과 세국정책. 흥선대원군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맞서 세국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조선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는 병인양 6866과 신미양 6871 등의 서구 열강과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3. 민중과의 갈등. 경복궁 중건을 위해 원납전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력을 징발하며 민심을 잃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평가. 흥선대원군은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조선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보수적인 정책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세국정책은 외세 침략에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였으나 결국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지연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대적 교훈. 철종의 승하와 흥선대원군의 등장은 조선 후기 정치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왕권과 외척 간의 권력 투쟁,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의 대처 등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합니다.